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하원의 트럼프 탄핵 조사가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2주 동안 진행을 했고, 그런데 그동안 하원의 다른 위원회들도 조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첫째 법사위원회는 바로 내주 수요일 12월 4일부터 정식으로 법사위 청문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위원회는 그동안에 화이트하우스의 예산 집행처인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를 조사를 했는데, 이 부처의 근무관리 2명이 예산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서 사임을 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집행 중지 조치가 연방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한편 CNN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53%, 지난 10월보다 한 달 만에 4%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의 표밭에서 유세를 계속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하원의 탄핵 조사는 날짜다, 위치헌트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루디 줄리아니를 시켜서 유크레인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뜻은 아마 줄리아니가 알아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한 것 같다라고 슬쩍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하원의 법사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여론의 변화는 어떻게 감지되고 있는지, 이 트럼프의 책임전가 발언의 진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의 OMB 오피스의 책임자인 마크 샌디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조서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는 OMB 관리 2명이 트럼프의 유크레인 군사원조 지출 중단 조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을 크게 우려했으며 또 부분적이지만 그 이후로 사임하게 됐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우려했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이 연방법 위반에 관련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였습니다. 소위 Empowerment Control Act라는 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화이트하우스가 임의로 지출 중단이라든가 연기할 수 없다 하는 법입니다. 이제 예산 지출 과정을 보면은 의회가 예산을 인준하고 펜타곤이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이 부처 예산 속에 있는 기금을 화이트하우스의 예산국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하우스가 이 예산 집행의 과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법입니다. 연방법을 얘기합니다. 몇 가지 다시 확인이 된 것이 있는데, 첫째는 화이트하우스 공화당의 명분이 이제 유크레인 군사원조 중단 조치는 유크레인의 부패 일소를 위한 것이었다 하고 줄거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는 증거가 더 나오게 됐습니다. 마크 샌디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왜 유크레인 군원이 중단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몰랐었고 아무도 설명해 주질 않았었다. 단지 그 자금이 위슬블로우가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파일한 직후에 집행이 됐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Europe and Eurasian Affairs의 차관보인 필립 리크의 증언이 있는데, EU 대사인 선랜드의 정보위원회 공개 증언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즉 줄리아니가 트럼프의 정적인 바이든의 수사를 원했었다 하는 증언입니다. 그는 화이트하우스에서 비서실장인 멀베이니가 예산 집행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여론의 향배입니다. CNN이 이달 청문회 끝마무리에 조사를 했는데 53% 응답자가 트럼프가 그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유크레인 군원을 중지시켰고 월권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49%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한 달 동안에 4%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6% 응답자는 이것은 유크레인 부패 일소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든 손봐주기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는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내년 11월 선거에서 그가 의회가 아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 하원 법사위원회의 넬러 위원장이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개시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청문회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복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 트윗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그는 자신의 수하의 관리들이 증언을 하기를 바란다. 즉 나는 떳떳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대통령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의 스캠, 사기이고 결과가 뻔한 것이지만은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즉 내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대통령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증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복합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또 새로운 면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줄리아니에 대한 언급인데 유크레인에 압력을 가한 것이 줄리아니의 독단적인 행위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어제 방송이 된 팍스뉴스의 빌 오렐리와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줄리아니에게 유크레인 압력을 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시점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측근들의 행위는 이미 공개가 된 사실이고 숨길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트럼프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지시가 아니다라면은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디가 다른 고객을 대리하기 위해서 유크레인을 방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즉 트럼프의 주장의 분위기는 루디가 부패 척결의 선봉장이고 그래서 자신의 지시 없이 알아서 행동할 수도 있었다라는 여운을 남기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샌디의 증언 조서에 따르면 사임한 2명이 누구인지 신원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샌디가 지출 중지 지시가 떨어진 시점이 7월이고 이메일을 통해서 겨우 알았고 대통령이 유크레인 군사 원조금 지출 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이제 첫 번째 청문회를 12월 4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정보위원회에서 받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탄핵안을 정식으로 이제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을 풀하우스 본회의로 가져가서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월 27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악의 범죄 조직으로 꼽히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마약 카스텔에 의한 미국인 일가족 몰살 사건까지 발생한 데 따라 이들을 테러 단체로 간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를 일삼아온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카르텔을 청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제의를 거절했지만 언젠가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로 인한 탄핵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원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학자들을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소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옮긴 후 처음으로 어제 플로리다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며 민주당의 탄핵 청문회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선라이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신 나간 자들이 처음에는 러시아 거짓말이더니 지금은 미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유세에서 최근 전쟁 범죄로 기소된 3명의 군인을 사면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나는 딥스테이트에 맞서 3명의 훌륭한 전사들을 옹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 겨울 폭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한 락키 산맥 일대가 먼저 영향권에 든 가운데 서부에도 곧 폭풍이 닥칠 예정입니다. 언론은 어제 캘리포니아주부터 중부 미시간주에 걸쳐 곳곳에 겨울날씨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면서 2천만여 명이 그 영향권에 들었다며 추수감사절 여행을 계획한 수백만 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어제 오전까지 곳곳에 11인치가 넘는 눈이 내려 주 저녁에 걸쳐 교통이 마비됐고 덴버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450편이 넘는 항공기가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아이오와주와 미시간주에도 27일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오늘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오늘 시카고 지역에 시속 50마일에서 60마일의 강풍이 불겠고 경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카고 지역에는 정전과 교통사고, 건물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교통량이 많은 날입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전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벤다이기 새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는 라퀸 맥더널 살인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6년 9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그의 새 위치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업스테이트 뉴욕 교도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한 장난감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부모들의 단속 요망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룹들은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중에 독성 물질이 든 것, 질식 등 물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장난감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비자 그룹은 특히 이번 할러데이 기간 동안 부모들에게 장난감 선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흐리고 이른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28도. 땡스기빙 데이인 내일도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20도대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33도. 금요일 흐리고 밤부터 다음 날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5도. 토요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7도. 주일도 비 소식이 이어지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8도입니다. 잠시 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이 이어집니다.